(80년대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강인원. 주옥 같은 명곡을 탄생시켰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의외의 장소에서 그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떠돌고 있을까? 무엇을 심취해서 찾기도 하는 것 같고 보물찾기 하는 것 같은 느낌? 고무봉다리에 딱 들고 다니는데 뭘 물어 다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볼 수 있어요? 아, 요 조금 아까 그 산 위로 이제 올라가시던데. 아, 여기요? 네. 도회적 감수성을 노래하던 강인원이 산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를 만나기 위해 산중으로 향하던 바로 그때. 저기 사람 있는데요? 사람? 네. 저 멀리 숲을 사이로 쪼그려 앉은 듯한 한 남자 발견. 뭘 하나 했더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양입니다. 숲을 이곳 저곳을 찍는가 싶더니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드는 남자. 조금 더 가까이에서 확인한 그 얼굴은 가수 강인원 씨 맞는 것 같죠?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MBN 현장 루포에서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4월, 5월에는 내가 사는 곳에 이렇게 우리들이 먹을 나물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캐가지고 먹는 맛이 또 굉장히 좋아서 지금 좀 나물들 찾고 캐고 있는데. 나물 잘 아세요? 나물 잘 몰라요. 난 아직 초보예요, 초보. 당대 최고의 히트송 메이커였던 가수 강인원이 산중을 헤매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의 놀라운 사연을 지금 공개합니다. 연두빛으로 찬란한 5월의 어느 날, 강인원 씨와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고 또 사진을 찍는 강인원 씨. 커다란 이파리 하나를 따는데요. 지금 못 따신 건데요? 여기 이름이 뭐냐면은 머위. 여기 머위. 나오죠? 그럼 이거 딱 치면은 식용으로도 하는데 잎은 쌈으로 먹고 장아찌로 담가 먹기도 한다. 아, 선생님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아세요? 그래서 자꾸 배우는 거예요. 사진 검색 기능을 이용해 일일이 이름을 확인한 다음 먹을 수 있는 나무를 채취한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확량은 소박할 따름입니다. 호들빼기, 머위 충분히 먹어. 쌈 싸 먹으면 이거 되게 맛있어. 나물도 채취했겠다. 이번에는 또 어디로 향하나 했더니 그가 당도한 곳은 산자락 아래에 자리한 마을입니다. 좋아? 반가워? 강아지들이 반갑게 맞이해주는 이곳은 대체 어디일까? 얘들하고 같이 사는 집이지 뭐. 여러분 어서 오세요. 그나저나 집이 참 근사한데요. 널찍한 주방부터 탁 트인 개방감이 느껴지는 거실까지 전원 생활의 여유가 느껴지는 공간인데요. 너무 넓어서일까 어째 좀 썰렁한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혼자 사는 것 치고는 뭐 좁은 건 아니죠.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산다니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강인원 씨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바로 향초. 혼자 살다 보면요. 남자가 좀 지저분한 냄새가 많이 날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호레비 냄새 난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켜놓으면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커버가 되더라고요. 올해 65살의 강인원 씨. 냄새까지 신경 쓰는 깔끔한 성미는 살림살이에서도 드러납니다. 싱크대 아래에서 페트병을 꺼내는데요. 뭐가 들었나 했더니 쌀이 들어있습니다.
쌀벌레를 방지할 수 있는 보관법이라네요. 여기다가 현미를 좀 넣죠. 아, 현미 넣으세요? 예. 혼자 산다고 대충 먹고 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강인원 씨. 혼자 드시긴 너무 많지 않아요? 이게 나 먹을 만큼만 딱 하고 그러면 좋지. 근데 매번 밥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해놓고 한 2, 3일 먹는 걸로 이렇게 해요. 밥을 한 번에 넉넉히 짓는 것도 끼니를 빼먹지 않고 챙기기 위한 노하우랍니다. 그런데 쌀을 씻다 말고 어딘가로 향하는 강인원 씨. 난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뭔가를 가위로 자를 차는가 본데요. 어떤 게 좋을까? 이거 뭐예요? 이 양파예요. 양파 이렇게 하면 먹기가 좋잖아. 이렇게 해서 하나 원하는 대로 하나만 싹둑 자르면은 그다음에 또 그대로 보관이 되고. 나는 양파를 굉장히 즐겨 먹는 스타일이에요. 아, 양파를요? 예, 양파를 많이 먹어. 이름하여 스타킹 보관법. 양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꿀팁이라는데요. 어째 만만치 않은 살림 내공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신선하게 보관해둔 양파로 어떤 요리를 하려는 걸까?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잘 씻어놓은 쌀에 채 썬 양파를 넣기 시작하는데요. 양파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먹는 방법을 이제 하다 보니까 양파밥까지 해먹어 봤어요. 근데 괜찮더라고. 말하자면 강인원표 특제 영양밥. 양파에 표고버섯까지 듬뿍 넣어주면 된다는데요. 마무리로 참기름 한 바퀴 휙. 이 정도. 양파를 넣을 땐 밥물을 조금 적게 잡는 게 포인트랍니다. 취사. 그럼 1시간 안에. 아니, 이렇게 양파밥을 이렇게 자주 드세요? 자주 들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해서 먹어요. 이번엔 산나물 데치기. 한나절 내내 산을 누비며 따온 나물이 바로 오늘의 반찬입니다. 고들빼기는 새콤한 초고추장으로 무치는데요. 조물조물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완성된 고들빼기 무침. 맛은 어떤가요? 약간 쓴맛이 있다. 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요리도 해서 드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산 게 몇 년인데 이런 걸 좀 해야지. 홀로 지낸 지도 어느덧 9년. 입에 맞는 반찬 하나쯤은 뚝딱입니다. 그 사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양파밥도 먹음직스럽게 완성. 6인용 식탁에 혼자 앉습니다. 쌉쌀하고 향긋한 머위쌈부터 입맛 돋우는 고들빼기 무침까지. 혼자 먹는 밥상치고는 제법 건강하고 화려한 밥상 아닌가요? 전부 풀인데 뭐. 밥 먹는 게 막 지루할 때도 많아요. 혼자 먹으면. 근데 이거는 내가 이제 요리해서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요 맛을 이렇게 느끼면서 먹으니까 그런 지루함 같은 건 없지. 혼자 하는 식사가 초라할까 더 신경을 쓴다는 강인원 씨. 하지만 그가 정성껏 밥을 짓고 챙겨 먹는 데는 각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음식에 신경 많이 쓰시나 봐요. 아무래도 내가 과거에 암이 걸렸었잖아요. 아니, 암이라고요? 갑상선 암 중에서도 저는 가장 좀 센 많이 발전된 상황에서 수술했기 때문에. 수술을 받은 것은 2007년 여름. 빠른 진행 속도 때문에 갑상선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갑상선 암이라고 그러면 그거 뭐 감기 모살 같은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건 암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나는 좀 진짜 암이었던 것 같아. 후유증이 컸어요. 수술 후 찾아온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면서 식사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됐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2층 어딘가로 향하는 강인원 씨. 이곳에만 서면 속이 쓰려온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방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로 한번 와보세요. 책장 빼곡히 무언가 꽂혀 있는데요. 딱 봐도 세월이 느껴지는 낡은 물건들. 대체 이건 뭘까요? 작사 작곡하면서 또 곡 작곡 활동, 녹음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노래 녹음실에서 녹음한 테이프들이에요. 녹음 테이프.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당 최소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돈이 들어가야 이 녹음부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이지. 민혜경부터 이상은, 권이나까지 당대 최고의 가수들은 물론이고 각종 드라마 음악을 작곡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강인원 씨. 그동안 만든 곡만 무려 200여 곡이 넘는다는데요. 싱어송라이터 강인원의 역사가 담긴 테이프지만 좀처럼 펼쳐보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바라보고만 있는 거지. 지금 이거를 먼지 투성이에 이거를 꺼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까닭에 돈을 다 까먹었거든. 돈을 다 한 몇십억을 다 이런 제작으로 히트한 건 한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히트를 못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되살리고 싶지 않으면 버려야 되는데 또 버리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안 버리시고? 그게 모르겠어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반짝이는 성공 뒤에 가려져 있던 실패의 흔적들. 하지만 그에겐 껴안고 살 수밖에 없는 소중한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일까 강인원 씨가 기타를 들고 자리를 잡습니다. 와, 오랜만에 강인원 씨 라이브를 듣게 되는 건가요? 기대됩니다. 노래가 뜻대로 되지 않는 모양인데요.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걸까요? 결국 노래를 부르다 멈춰버립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 아유.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소리를 좀 내면은 목이 이렇게 쉰다니까. 그래서 소리 연습도 참 이게 힘들어요. 보니까 노래를 좀 소리를 내면은 벌써 목소리가 팍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잖아.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 갑상선 수술 때문에 그 다음에 성대에 지장이 와서 그렇지. 유난히 난 오래가고 유난히 심해요 지금 이게. 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 지금. 목소리가 변해버리잖아. 갑상선암 수술 후유증으로 찾아온 성대 이상. 7년 넘게 소리를 낼 수조차 없었답니다. 처음에는 뭐 속상한 거 없었는데 한 6, 7년 지나니까 조금 이제 좀 속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 아 이게 나한테 큰 변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휴. 느닷없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예전에는 내 목소리가 이랬다니까. 나름대로 안정스러운 그리고 약간 아주 고운 소리지만 그래도 힘이 있고. 이런 소리가 지금 안 나와요. 아, 지금은 안 나와요? 네. 소리가 굉장히 고왔던 소리였는데 그게 소리가 안 나와. 아, 참.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의 미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소중함을 옛날에는 몰랐구나.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나만의 목소리였는데 내가 좀 더 이 목소리를 좀 귀하게 여기면서 잘 관리하며 가수로서 지내왔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는 들죠. 그리고 이런 소리를 이제 찾겠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변한 소리를 단련을 시켜서 다른 분위기의 어떤 다른 컬러 톤의 소리로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달라진 소리를 다듬기 위해 새로운 발성법을 연습하고 있다는 강인원 씨. 고독하고 치열한 보이스 트레이닝은 깊은 밤까지 계속됩니다. 잠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강인원 씨. 이거 왜 안 받지? 자나? 아니 너 아빠한테 전화 요 며칠 동안 안 했어. 아빠 잊어먹었어? 아니, 전화. 너 아빠 이제는 완전히 보고 싶지 않아졌구나? 아니. 아니야? 얼굴 좀 보여줘. 얼굴 좀 보여줘봐. 잘생겼어. 아빠는 네가 노래 불러서 녹음해서 보내주면 한 일주일 동안 기분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약속했어? 한이 오늘 하루 잘 지내. 아빠도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바이. 바이. 미국에 있는 아들과의 통화는 언제나 아쉽기만 합니다. 이제 사춘기가 접어드니까 아빠하고 얘기하는 게 이제 옛날같이 그렇게 막 이렇게 애틋하고 그런 게 없네. 아들이에요? 예, 미국에 있는 늦둥이. 늦은 나이에 14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 50살이 넘어 얻은 아들과 아내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데요. 나이가 먹으면요 자꾸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 특히 가족이 많이 보고 싶어지고. 근데 같이 안 사세요? 작은 애하고 와이프는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에서 꼭 학교 다니고 와이프는 미국에 잡이 있고 하니까 미국에 살아야지. 오히려 내가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지. 가족들이 그리운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음악을 포기할 수 없어 9년째 기러기 아빠로 지내고 있습니다.